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빛 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장마철 습한 날씨로 침구의 각종 벼룩 및 진드기가 기승이라고 합니다. 침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세탁하는 것이 좋은데요. 장마 때문에 세탁이 여의치 않다면 전기장판을 이불 밑에 깔고 한두 시간 정도 틀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햇빛 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겨우내 먹었던 김장김치가 떨어지곤 합니다. 소외된 이웃들도 반찬 걱정을 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평창군 자원봉사센터는 힘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치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김소희 리포터가 김치 나눔 봉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7월 22일 평창군 자원봉사센터는 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열무김치를 담갔습니다. 이날 자원봉사자들은 아침 9시부터 모여 열무와 얼갈이를 다듬는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은 역할을 분담해 재료 손질부터 미리 만들어 놓은 양념에 열무를 버무리는 작업까지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가을 김장 때 만든 김치가 떨어질 때가 된 것을 대비해 소외된 이웃들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수 있도록 이번 열무김치 나눔 행사가 마련됐는데요. 무더위에 지친 이웃을 위한 마음으로 정성을 담는 자원봉사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센터에서 이런 제의가 들어오셔갖고 저희가 또 회원들을 급하게 콜했는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다면 이 더운 날씨에 김치 하시기도 힘드신데 좋은 계기가 돼서 저희도 고맙고 반갑습니다. 늘 저희가 집에서 열무김치 늘 담가봤지만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을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 독거노인들, 나이 드신 어른들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다 해서 기꺼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또 여름이라서 한창 바쁠 텐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평창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월 22일 봉평면 다솜관에서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날 자원봉사 코치 모임 회원 17명이 참여해 열무 200단으로 김치를 담근 후 포장했습니다. 처음 진행한 행사입니다. 약소하지만 그렇게나마 위로를 해드릴 수 있다면 지속적인 나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자원봉사 코치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열무김치는 평창군 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됐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저소득층의 취약계층 대상 가정에 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창군 8개 읍면 취약계층 400가구에 이날 만든 열무김치가 전달됩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추천됐으며 열무김치 나누기 이외에도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대한 안내가 함께 이뤄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어르신들께 마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창군 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로 그동안 대면 봉사활동이 어려워 버섯 키우기, 디퓨저 만들기 등 다양한 비대면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 주민 서로가 마음을 나눠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 자원봉사센터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치 나누기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듬뿍 담긴 정성이 건강한 여름을 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햇빛 700 김소혜입니다. 지난 22일 제17회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알펜시아 뮤직 텐트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이번 음악제는 관객과 연주자, 스태프 등 모든 참가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로 8월 8일까지 18일간 평창군과 강원도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음악제의 주제 그래야만 한다는 올해로 탄생 250주년을 맞은 베토벤이 자신의 최후의 작품 중 하나인 현악 4중주 제16번에 적어놓은 노트의 일부라고 합니다. 평창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그 멤버들이 중심이 되는 이번 음악제에서는 베토벤의 교향곡 9곡 전곡이 교향악, 실내악, 독주 피아노 등의 다양한 버전으로 연주됩니다. 평창군은 지난 24일 한국전력공사 평창지사와 함께 에너지 복지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평창군에서는 지역 내 적합한 사업 장소를 선정해 제공하고 한국전력공사 평창지사에서는 5천만 원의 예산 지원을 하고 주민 공동시설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합니다. 평창군은 이번에 추진하는 친환경 에너지 복지 사업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기여하고 신재생에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발맞춰 매우 의미 있는 업무 협약이라고 생각한다며 평창 군민들을 위해 아낌없는 예산 지원을 해준 한국전력공사 평창지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23일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이후 결과 및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공청회 진행 순서는 추진된 경과 보고에 이어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이날 수렴된 주민 의견은 검토 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설립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평가된 시설들은 수학 아카데미아, 노람뜰 돌문화체험관, 평창군 자연휴양림, 개방산 오토캠핑장, 대관령 휴게소, 평창군 공설묘원 등이 있습니다.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 21일 제1기 걷기학교 걷기지도자 1급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걷기학교 걷기지도자 1급 과정은 신청자 3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에서 밴드를 활용한 강의를 진행하고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은 걷기의 운동 생태학적 근본 원리와 바른 자세 및 걷기의 운동 메커니즘 이해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했고 100일 동안 매일 10km 걷기 과제가 함께 병행됐습니다. 관계자는 걷기연맹의 슬로건인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라는 말에 공감하며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새로운 걷기 문화를 만들어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21일 2020년 제3회 기업지원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업지원심의회는 일자리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기업 육성 지원 사업 2건,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 7건 등 총 9건의 사업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 건수가 7건이 접수돼 최근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청년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며 훌륭한 기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홍보하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의 천연기념물 제260호 평창 백룡동굴이 개장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백룡동굴은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에 따른 2017년 천연기념물 공개동굴 자체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등 국내 공개동굴 보존 및 운영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 동굴 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며 관람하는 선진국형 생태체험학습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람 인원은 일일 최대 240명으로 제한돼 있고 일일 관람 시 최대 20명의 인원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는 관람객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동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동굴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이 직불금 및 가뭄 대비 시설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평창군은 기존에 분리돼 있었던 쌀, 밭, 조건분리 직불금을 통합해 지원하고 있으며 논타작물 재배 직불금, 경영안정 직불금, FTA 피해보전 직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 농사를 지을 시 지급하는 친환경 직불제와 무농약 농사를 4년 이상 지속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무농약 직불제금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가뭄 대비 관수시설 사업을 통해 2019년에는 748농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317농가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0일 나도 유튜버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나도 유튜버 교육은 지역 주민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기술을 익혀 유튜버 활동 능력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이론과 실습이 이루어집니다. 나도 유튜버 교육은 7월 13일부터 8월 10일까지 매주 월요일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열립니다. 운영 내용은 썸네일 설정, 동영상 편집, 기존 유튜브 채널 분석 등과 함께 대상자 건강 측정 및 체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봉평면은 작년 10월 봉평면 흥정1위에서 신청한 도민 제한 재취약지 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민 제한 재취약지 사업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마을 내 급경사지로 낙석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도민 제한 재취약지 사업은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올해 4월부터 3개월간의 공사 끝에 안파쇄 방호시설 50m와 옹벽 및 낙석 방지책 50m가 설치됐습니다. 관계자는 안파쇄 방호시설과 옹벽, 낙석 방지책 설치로 마을으로 가는 차량과 주민의 안전이 확보됐으며 향후 도민 제한제의 취약지 사업이 널리 알려져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신체 활동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설문 및 신체 계측, 체력 측정, 신체 활동량을 측정하고 노인 보건 사업의 코호트 조사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지난 21일 평창군 농수산식품 홍콩 수출 선적을 진행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달 17일에 5만 불 상당의 김치, 황태, 메밀 가공품 등의 농수산식품을 일자로 미국에 수출했으며 지난달 22일 4만 5천 불 상당의 농수산식품을 2차로 홍콩에 수출했습니다. 평창군이 읍면복지회관과 183개의 경로당에 대해 지난 24일부터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더위 쉼터 운영을 위해 낮 시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재개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당초 개최 예정이었던 전국 레슬링 대회, 2020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잇따라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고 있습니다. 햇빛700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